만경강 기적의 출발, 완주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이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참혹한 인구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2022년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 약 38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특히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국가에 닥친 위기를 일개 군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초저출생 현상이 20여 년간 이어지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 이슈 자체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과 기시감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역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인구정책은 지역사회에 사활이 걸린 생존 정책입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연계하되 각 지자체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완주군민과 군수님, 집행부와 함께 완주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그려보는 기회의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인구정책 중 출산정책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 출산정책 등 인구정책의 목표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둘째,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완주군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인구정책 등 출산과 양육 부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셋째, 완주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 일자리 정책과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완주군의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였다가 최근 삼봉 운곡지구 개발로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6개 단지 2,900개 세대까지 입주하고 나면 집행부가 목표하는 10만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가세는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완주군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전주시의 사례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20년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65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4월 1만 명이 감소한 64만 7천여 명으로 65만 명대가 붕괴되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줄어든 만큼 완주와 김제시 인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관내 이동추이 현상도 뚜렷합니다. 2022년 전입 인구 15,840명 중 관내 전입이 5,819명으로 3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읍면의 경우 3내 용진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봉동은 2020년 26,030명에서 24,871명으로 2022년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무려 800여 명이 전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증가세에 승전보를 울리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10만 달성 이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내 인구구조를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완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인 아동인구는 3,167명, 1.1% 감소했고 18세에서 39세 청년 인구 역시 209명, 0.4% 감소했습니다. 40세에서 64세 중장년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각 1,483명, 0.2%, 1,984명, 1.3% 증가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노인 인구는 완주군 전체 인구의 24.7%를 차지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사회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2022년 상반기에 312명, 2022년 하반기 340명, 2023년 4월 말 1210명으로 1년 새 5.32%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비용 연평균 지원 금액도 1인당 3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연감소 현황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완주군은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즉 자연감소가 2016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4.6%였던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이 2020년은 51.4%, 삼봉, 운곡지구 개발로 인구 유입이 급증한 2022년도 기준 33.7%로 자연 감소가 약 3배로 가속화되었습니다. (4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인 전라남도 영광군이 2021년 행안부 지정 4단계 소멸위험지역에 지정된 것은 결국 데드크로스를 극복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발굴 연구도 타 시군에 비해 완주군의 인구 역피라미드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상태 유지 또는 인구 감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출생률이 늘어나면 당장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드크로스 현상을 막지 못하면 결국 타 지자체와 똑같이 인구 소멸 지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완주군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목표와 실행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은 또 우리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자연 감소와 관련해서 현재 완주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완주군의 인구 현황을 잠깐 전반적으로 말씀 들었는데요. 참고로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해서 95,186명이 됐습니다. 95,000이 돌파됐는데 특히 삼봉 운곡지회 주거단지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작년 6월 이전에는 마이너스 8명입니다. 8명이 6개월 동안 마이너스 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늘어난 수를 보니까 1288명이 증가해서 약 210명 정도씩 매월 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619명, 2월 달에 497명, 3월에 727명, 4월에 511명, 5월 달에 410명 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2,763명이 늘었는데 매월 550명 정도 늘어나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봉 운곡지의 영향도 있지만 저희가 안정동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 특히 균형교천의 활성화, 다양한 인구 정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 중에 아동층에 0에서 17세까지는 11%, 청년층은 18세에서 39세는 38%, 중장년층이 40세에서 64세는 36%, 노인층이 65세 이상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3례과 용진읍이 유입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군수님 말씀 참고해서 본 의원도 앞으로 인구 정책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군의 목표와 실행 전략의 수립에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완주군 집행부가 군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 분석에 의하면 청년 지원과 일자리 그리고 결혼과 저출산 문제가 인구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결혼 및 저출산 분야 중에서도 돌봄과 육아, 교육 등 보육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보면 연계 사업이 대부분이고 출산 양육 환경의 개선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4대 분야 123개 사업 총 예산 2,135억 원 중에 출산, 양육은 예산의 14%로 4대 분야 중 가장 낮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뿐입니다. 완주군 출산 양육 부분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출산, 양육과 관련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야 출산장려금 1천만 원 확대 지급입니다. 첫째야 기준 현재 50만 원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은 인구정책의 핵심인 출산정책의 뿌리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인구정책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언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800만 원, 둘째 1,3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1,700만 원, 다섯째 이상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지원정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비중, 재정 자립도, 1인당 지방세 등 통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 지원과 인프라 확대 정책 모두 합계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만 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 0.03명 증가하고 육아부문 인프라 예산액 100만 원 상승 시 합계 출산율 0.098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03명이 적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수치도 소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신생아 숫자를 1이라고 했을 때 0.7이다, 0.8이다 하는 수치를 보고 있노라면 절망적인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출산 장려금이 높을수록 당사자에게는 좋은 정책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수령한 양육자가 우리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인구 정책이 보완해야 할 목표입니다. 부디 군수님께서 출산 장려금 확대 지급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특성을 살린 양육 인프라 조성 관련 완주군 일자리 인구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눠서만 안 될까요? 이거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에 KBS 방송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에는 출산 장려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보다 적게 지급하는 데는 전주시가 3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산 장려금을 많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많이 지급해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완주만 늘어난 것이 출산 장려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출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출산 장려 50만 원이지만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라서 200만 원 별도 지원하고 있고 출산 축하 용품을 가지고 해서 또 10만 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첫째 알을 낳았을 때 저희가 12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알은 1270만 원, 셋째 알은 1795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종합적으로 출산을 돕고 인구 늘릴 것이냐는 것은 어떤 출산 장려금 하나 가지고 일시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이들 돌봄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또 환경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을 때 사람이 오게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일자리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출산 장려금이 현재는 50만 원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조화 어떻게 보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숲과 나무들 각자 다 중요합니다. 나무가. 그러나 그걸 강론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
이 점을 가지고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에서 늘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으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규모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잘 숲을 보면서 나무 보면서 전체 균형을 맞춰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제안이 바로 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특성을 살린 양육 인프라 조성 관련 완주군 일자리 인구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육 정책은 출산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출산 지원 정책을 보면 아동수당 같은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과 지방정부의 돌봄 서비스 정책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우리 완주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현실화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정책이 없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및 출산의 필요 조건으로 수반되는 일자리 문제와 양육 환경이 동시 충족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은 관내 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수준의 돌봄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신부 및 양육자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제도 등 한마디로 양육자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여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친인구정책 기업과 같은 인증제를 운영하고 세제 지원이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해당 기업과 제품을 우선 홍보한다든지 공공급식센터 등과 연결한 지역상품 제공 및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기업으로서도 양육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지자체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으로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전략 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신규 투자기업이 고용할 예정 인원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1,000명에 달합니다. 완주군과 관내 기업이 협력하고 상생하여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완주군에는 일자리가 있고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곳, 나아가 살기 좋은 곳이란 지역 브랜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정책, 첫째와 출산 장려금 1천만 원 확대 지급 대답하셨고요.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는 완주군 일자리 인구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2026년까지 테크노밸 2차 분양에 대해서 일자리가 한 1,000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한 개 업체만 해도 현재 1,100명을 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자리로 인해서 어려움이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근로자를 많이 확보하느냐 할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완주군의 일자리를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기업과 관련해서 함께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예. 현재 완주군이 기업이 함께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제가 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기업 간 교류를 통해서 기업 인식 변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개소 예정인
완주경제센터를 통해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하여 교류,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로 더욱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과 행정이 함께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과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련 사업도 공동으로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고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활용할수록 적극 홍보하자 합니다. 저희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월 30에서 40만 원까지 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대체 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육아직 등으로 생기는 일자리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빠르게 매칭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센터가 역할을 다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그 수치상에 지금 올해 고용할 일자리가 약 1,000명에 달한다고 저는 글쎄요, 미래전략 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그 점은 참고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이 수치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어쨌든 양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은 보다 더 크다고 보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와 제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 일자리 정책과 실천 신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완주군 일자리 인구정책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인구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팀장 1명, 팀원 1명, 단 2명뿐인 팀에서 과연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기본 계획과 당해연도 계획을 세우고 협력부서를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팀 확대 운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 심의 기능의 필요성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심의 기능보다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협의체인 만큼 인구정책 관련 모든 실과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정 인구 목표 및 단계별 실행 전략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정책이 곧 지역의 생존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의 경우 반드시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축형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의 주요 정책 및 사업과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관련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군수님의 인구정책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용하고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와 일자리 정책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저희는 올 1월 달에 조직 개편에서 지역 활력화를 신설했습니다. 지역 활력화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정책팀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 활력화에는 인구 정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팀, 균형 귀천팀,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청년 정책팀, 농촌 개발팀 중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현재 지역 활력화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역 활력화에서 함께 아우러서 나가야지 일자리 정책팀 하나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 주신 걸 참고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구 정책을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활력화를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냐 싶은 생각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것이고, 또한 이번에 완주 경제센터가 구축되면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인구 정책 홍보는 물론 동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인구 정책 민관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위촉 측이 의회 의원이 2명, 전문가 4명, 교육 1명, 민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간의 활동 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할 게 있구나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인구를 정착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명칭의 문제인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그간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보니까 2017년부터 쭉 지내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서 더 보강을 해서라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도록 해서 좀 더 우리 인구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지역 활력화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인구 정책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부분은 조직 개편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구 정책과 관련한 팀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원 보충이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우리 완주 군정과 관련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의 비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전체 사업의 최종 목표와 종착지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평소 생각입니다만은 인구가 증가하려면은 저희 완주가 전라북도에서 아니라 전국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또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완주군 공무원 1인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100이라면은 시 단위, 특히 김제시라든가 남원시라든가 정읍시 보면은 70에서 80명입니다. 우리는 100명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관영 도지사께서 완주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첫 안건이 그겁니다. 우리가 군을 시로 만들어야겠다. 이유는 시의 조직과 군의 조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보다 17,000명이 더 많고 김제 12,000명이 더 많고 이제 조만간 4대 조직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군 조직은 안 되겠다. 시로 해야겠다. 했던 것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특히 요즘에 삼봉 옹국지구 주거 단위 조성으로 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일자리입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있어야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일자리, 그리고 또한 정주 개선을 해서 주거 환경, 교육, 또한 환경, 기업 유치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 될 것이다. 어떤 거 하나가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종합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셨고, 경제가 활성화될 때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선순환 구조가 되고, 저희가 잘 알겠지만 1등 경제 도시가 돼야 행복 도시 1등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5분 발언 3분들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5분 발언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것 꼼꼼히 다 챙겨보면서 어떤 걸 반영할 것인가 해왔습니다. 특히 삼봉지에 지금 정확히 급합니다. 또한 챗 GTP 오늘 우리 말씀 주신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코레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오후에 코레일하고 협약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은 똑같구나. 다만 시간적인 차이지 그만큼 준비해서 몇 차례 걸쳐서 그간에 실사도 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 몇 시죠? 시간이? 3시입니까? 3시에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코레일과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5분 발언뿐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협력으로 완주 발전에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성심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완주는 행복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려면 아마 정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또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나간다면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 인구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좋은 기회가 됐지 않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 인구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판을 짜지 않는 이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예견대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직시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인구 증가세는 압도적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지난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완주군과 김제시 단 2곳뿐이며 특히 2023년 5월 기준 완주군은 4,044명이 증가해 같은 시기 김제시 증가분 970명의 4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자연 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면 완주군 역시 다른 인구 소멸 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대비하자는 것이 오늘 군정 질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산과 양육 환경에 대한 2가지 제도와 더불어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가 완주군민은 물론 완주군 의회와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완주군의 미래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후위기 시대, 출생률 제로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팬데믹이 다시 시작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발빠른 체질 개선과 유연성이 향후 지역 생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관만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인구정책의 본질은 개별 인간과
공동체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완주에서 살수록, 완주에서 아이를 낳을수록, 완주에서 기업할수록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인구정책, 완주형 인구정책이 펼쳐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출산율 앞자리가 1이 될 때 만경강의 기적이 시작되리라고 믿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군수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